작가 한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강타한 플로리다에서는 인명피해가 속출했으며 침수와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롱비치시가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마시거나 요리할 때 반드시 끓여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내 취업 비자 쿼터를 별도로 늘리는 법안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4명 중 3명이 과거로 돌아가도 미국 이민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작가 한강 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올해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은 한강 작가였습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며 한국인으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에 이은 2번째 노벨상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She has a unique awareness of the connections between body and sou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prose. 수상 소식을 서울의 자택에서 전화로 들었다는 한강 씨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문학과 함께 자라난 자신의 수상 소식이 한국의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ll their efforts and all their strengths, they have been my inspirations. 작가 한강을 지금 알게 된 독자에게 추천하는 작품으론 작별하지 않는다와 흰, 채식주의자를 꼽았습니다.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채식주의자에 대해선 3년간 꽤 힘든 시간을 보내며 쓴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I was struggling to find the images of this protagonist. Trees, sunlight, and everything was so vivid. 세계 언론과 출판사들도 한국 소설가 한강의 수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AP는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해준다고 분석했고, 로이터는 한강이 아버지도 소설가였다며 문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강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된 영국 문학상 부커상 측은 엄청난 소식이라며 환영했고, 한강의 소설을 펴낸 영국 출판사는 누구와도 다른 경이로운 작가라며 축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인 김주혜 씨가 작은 땅의 야수들이란 작품으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이화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가 현지 시각 10일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반도에서 함께 투쟁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풀어낸 시대 장편 문학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의, 용기, 충실함, 신의, 사랑, 우정 이런 거 안 잊고 국가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세상에서도 의미 있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문학 부문 최종 후보 10개 작품 가운데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올가 토카루추크 등을 제치고 영예를 안아 더욱 뜻깊습니다. 앞서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데 더불어 또다시 세계에서 한국 문학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파벨 바신스키는 이 작품을 톨스토이의 작품과 비교하겠다며 정말 잘 쓰였고 투명하고 성숙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이 우리 선조들의 그런 아름다움, 그런 용감함,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주혜 작가는 우리 유산인 호랑이를 한국 독립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알린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우리 문화와 역사의 긍지를 높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관통한 플로리다에서는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침수와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의 홈구장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몰고 온 강풍이 튼튼하게 설계됐다는 야구장 지붕마저 갈갈이 찢어놓은 겁니다. 허리케인이 핥히고 가면서 도시 곳곳은 물에 잠겼고 수백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But I'm just glad we're out and to safety and to where we can charge up our phones because I don't have any power because my family is probably wondering where I'm at. 허리케인 밀턴은 플로리다를 관통해 현지 시각 10일 오후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예상됐던 밀턴은 상륙과 거의 동시에 2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졌고 밤사이 1등급으로 더 약화됐습니다. Thankfully, this was not the worst case scenario. The storm did weaken before landfall, and the storm surge, as initially reported, has not been as significant overall as what was observed for Hurricane Helene. 세력은 약해졌다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미 정부는 현재까지 1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주 전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 복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밀턴까지 미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딴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본 플로리다를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등이 대선 경합주라는 점도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악어로도 유명한데요. 이번 허리케인으로 악어나 뱀이 출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의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밀턴의 강력한 비바람만으로도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지만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또 다른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절대 홍수 속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그 속에는 굶주린 악어들이 가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BC 뉴스가 입수한 한 피해 영상에 따르면 플로리다 홍수 피해 지역에서 한 남성이 차 문을 열자 홍수 속에서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차를 향해 뛰어올라 차를 물어 뜯으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피해 남성이 저 악어가 우리 타이어를 물어 뜯었다고 놀란 듯 외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면 악어들은 최대 6시간까지 숨을 참으며 물속에서 버티지만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홍수물을 통해 악어들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이곳 저곳을 다니며 먹잇감을 찾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악어가 일반적으로 사람에 관심이 없고 흔히 공격하지 않지만 작은 동물들, 특히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며 애완견을 홍수 인근에서 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어뿐만 아니라 뱀들 역시 홍수에 떠밀려 주택가에 출범할 수 있다며 뱀을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독사에 물리는 대부분의 사고는 사람이 먼저 뱀을 공격하거나 죽이려 할 때 발생한다며 절대 먼저 뱀을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역시 폭풍으로 인해 터전을 잃고 떠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도 사람처럼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물을 적대시하지 말고 연민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LA 지역 한인 단체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단체연합 기자회견에서는 다가오는 11월 대선에 참여할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안내가 진행됐습니다. LA 한인회 스티브강 수석 부회장은 한국어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 한국어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 정동환 회장은 소중한 한 표 행사로 한인들의 정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 사라박 회장은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더 많은 청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단체연합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LA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광장에 이동식 투표센터가 설치되며 다음 달 3일과 4일에는 LA 한인회관에 이동식 투표소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롱비치시가 주민들에게 물을 마시거나 요리할 때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 먹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롱비치 시정부는 350 오렌지 애비뉴 수도관이 심하게 파손됐다며 안전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끓는 수돗물을 사용하라는 권고는 우편번호 90805, 90806, 90807 지역 주민들로 이 지역 주민과 비즈니스들은 물을 마시거나 요리할 때 반드시 끓는 수돗물이나 생수만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돗물은 끓여 물이 식으면 마시라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또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양치질을 할 때도 끓는 물이나 생수를 이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검사 결과 수돗물을 마시는 게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들의 미국 내 취업비자 쿼터를 별도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탐 스워지 의원은 퀸즈 더글라스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국민 대상 비이민 취업 비자의 남은 쿼터를 한국인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수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미 투자 1위 국가로 등극한 한국의 많은 기업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기업 문화를 아는 인력을 바탕으로 확장하면 미국인 고용도도 늘 것이기 때문에 미 경제에도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법안 추진은 기존의 E4 비자 법안과 호주 E3 비자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법안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인 전용 비자를 위한 E3 비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주인 전용 취업 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수정 절차로 정가에서는 이민 및 취업 비자 쿼터 확대 반대 여론을 비껴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호주인 전용 취업 비자는 매년 할당되고 있는 15,000개 쿼터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원하는 미국 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호주 국민 대상 E3 비자의 발급 할당량은 연간 1,500개인데 매년 수천 개 쿼터가 남아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한편 스워지 의원은 지난 여름 한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연방의회 내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이민자 4명 중 3명이 과거로 돌아가도 미국 이민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어제 발표한 아시안 이민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들의 답변이 이같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5천여 명의 아시안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만약 선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다시 미국으로 이민 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인 이민자 4명 중 3명인 7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3%는 다른 나라로 갈 것이라고 선택했고 단 5%만 한국에 남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인 이민자 75%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성장 기회가 많다고 꼽았고 73%는 자녀 양육 환경이 더 좋아서를 선택했습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68%, 저소득층에 대한 대우는 58%,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가 5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료 서비스 접근 21%, 가족적 유대감은 1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아시안 사이에도 인종 간 차이를 보였는데 필리핀 이민자들의 경우 82%가 의료 서비스를 꼽아 한인과 달리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필리핀보다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 밖에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가족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교육 기회가 28%, 경제적 기회 26%로 이어졌습니다. 이외에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왔을 때 도움을 받은 곳으로는 가족이나 친구가 51%로 가장 많았고 종교기관 9%, 정부기관 8%, 아시안 단체 4%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민 오기 전 영어 구사 가능은 48%로 조사됐습니다. 다가오는 11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고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한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어제 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선에 당선될 경우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미동맹연합회 마이클 신 박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현재 미국 시민들은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물가가 올랐는데 지난 1970년대 두 차례 발생한 석유 파동 당시 물가 상승분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국내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고 수입에 의존하면서 자연스레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한미동맹연합회 마이클 신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잡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실물 경제가 오일 생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화석 연료를 생산하지 않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서 바로 21년도부터 미국이 석유 생산을 중단하니까 중단한 것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사우디하고 이런 데 석유를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을 하니까 국제 유가가 갑자기 40-50불 하던 게 배럴당 18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에너지 정책을 바꿀 거고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떨어져서 실물 경제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따라 국경지대 봉쇄가 풀리며 치안 악화로 이어진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마이클 신 박사는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민법이 강화될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당의 포괄적인 친이민 정책과는 다른 현실적인 새 이민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내놓은 드림 법안에는 모순이 많다며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얘네들의 시민권은 불가능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되 너무너무 문을 좁게 해서 거의 못 받게 하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런 드림 액트라는 게 엉터리 법이 어디 있냐 활짝 열고 다 사면하고 시민권까지도 봐서 주자라는 법을 했는데 4년을 싸우다가 민주당에서 결국은 매년 조금씩 좁혀져서 합의가 거의 다 됐는데 딱 하나 안 된 게 뭐냐면 시민권 조항입니다. 시민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라고 낸시 펠로시하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왜 안 되냐고 하다가 결국은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마이클 신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유지하는 전략 분야의 비용이 아닌 부대 주둔비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한국의 경제력 수준을 대입했을 경우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 이미 방위비의 절반이 넘는 70%를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 경제력이 GDP가 약 1.7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경제력은 GDP 규모로 세계 10위권입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그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그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가장 큰 포션은 주한미군 내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월급, 그게 가장 큽니다. 60% 이상이 한인들의 월급이니까 이거의 반을 부담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반이 아니라 100%를 대도 거기에서 오는 그 한국의 경제적인 효과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 양국의 우호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매우 그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도 그 대우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대우 트럼프 월드도 한국에다 그 투자를 해서 세웠고 한국의 국회에 연설을 한 적 있죠. 그 연설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그 시각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보는 그 관점이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유일무이할 정도로 미국 시스템으로 성장을 한 나라가 경제, 정치, 또 민권 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다른 나라의 그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발전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이클 신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후보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오해를 풀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평택에 미군 시설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인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이게 제가 이번에 책을 냈지만 쭉 보면은 우리가 오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한 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